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채권 매입은 종료하고 6월엔 자산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SAT 시험을 전면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컬리지 보드가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이 팬데믹으로 반토막 났으나 최근에는 다시 크게 회복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금요일에는 가벼운 눈 소식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7%나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바짝 쬐는 긴축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채권 매입은 종료하고 6월엔 자산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 들어 첫 FOMC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번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작, 채권 매입 종료 등 돈줄 재기에 착수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고용과 성장보다는 물가 잡기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돈줄 재기, 긴축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물가 잡기를 위한 돈줄 재기, 긴축 일정을 가장 명백한 신호로 예고했습니다. 첫째, 재료금리 시대를 2년 만에 끝내고 기준금리를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는 반면 강력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위원회는 곧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곧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다음번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세 차례 모두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연준은 시사해왔으나 12월 회의에서 가속도를 시사한 후로는 네 차례 모두 1%포인트는 인상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2018년 12월 이래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둘째, 금리 인상 시작과 동시에 채권 매입은 3월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월에 채권 매입 규모를 300억 달러로 추가 줄일 것으로 명시해 3월에는 최종 종료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한 달 1,200억 달러치씩 채권을 매입해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왔으나 3월에는 이를 종료하는 것으로 돈 풀기를 끝낸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푸는 바람에 9조 달러까지 2배나 급증해 있는 연준의 자산 규모를 수년에 걸쳐 줄여나가는 돈줄 재기, 긴축을 6월부터 돌입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자산 축소 일정은 아직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 기관들은 6월부터 한 달에 1,000억 달러씩 줄여 3년간 적어도 3조 달러는 자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월간 6천억 달러를 줄이고 2023년과 2024년에 2조 4천억 달러를 축소해 모두 3조 달러는 자산을 축소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450만 명이나 일터를 옮기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과 뉴욕, 캘리포니아는 적은 편이고 조지아, 켄터키, 알래스카 등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찾아 일자리를 바꾸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돼 업계 구인난이 악화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바꾼 이직자들은 12월에 4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3%가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위해 일자리를 바꾼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률이 전체 평균인 3%를 훨씬 웃도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2%에 그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과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들의 이직 사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의 이직률은 전체 노동력의 2%로 미 전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인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이직률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2.3%의 이직률로 미 전역 50개 주와 DC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각 업계에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는 이직률이 전체 노동력에서 5.2%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지역은 와이오밍으로 4.7%의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주의 이직률은 3.9%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올라가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몬태나는 3.9%, 켄터키는 3.8%의 이직률로 미 전역에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겨냥해 대거 일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어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지역의 업계에서는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 즉 시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팬데믹이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에 더 익숙해진 학생들을 위해 2024년부터 컴퓨터로만 시험을 보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 디지털화가 시작되면 수학 시험 전 영역에서 계산기를 쓸 수 있게 되고 읽기 영역의 지문도 더 짧아집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SAT 시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2024년부터 SAT 시험의 완전 디지털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 디지털화가 시작되면 시험을 컴퓨터로만 치르게 돼 연필과 종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시험 시간도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컬리지 보드는 SAT 시험을 완전 디지털화 시키는 것 외에도 수학 시험 전체에서 전자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읽기 구절을 단축하는 대신 더 다양한 주제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완전 디지털화가 시작되지만 한국 같은 해외에선 한 해 빠른 내년 2023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응시자는 집이 아닌 감독관이 있는 학교 또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응시생은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 또는 시험 주최 측에서 빌려주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리지 보드가 SAT 시험을 완전 디지털화하기로 한 데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을 더 친숙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컬리지 보드 측은 지난해 실시된 시범 운영에서 학생의 80%가 디지털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답했다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 SAT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안전을 이유로 시험 장소에 모이는 게 힘들어지자 많은 대학들이 SAT와 ACT 같은 시험을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페어테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1,800개 이상의 대학이 SAT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컬리지 보드의 자료를 보면 팬데믹 기간 SAT 시험 응시자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졸업연도 2020년 기준 응시자가 220만 명이던 것이 2021년에는 150만 명으로 급락했고 2022년에는 다시 늘기 시작해 현재까지 170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SAT와 같은 표준화 시험이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싼 SAT 시험을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같은 명문대에서도 향후 4년간 SAT와 ACT 시험을 요구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일부에서는 표준화된 대학 입시 시험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반토막이 났으나 미국 내 수속자들이 많은 취업 이민은 거의 엇비슷해 최근에는 다시 크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의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 여파가 겹친 2020년도에 한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바이든 친이민 정책으로 2021년도부터는 다시 회복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취업하거나 이민 오려는 한인들이 트럼프 시절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 여파에 직격탄을 맞아 2020 회계연도에는 거의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민비자 연감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F 유학생 비자 취득자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 해 23,800여 명에서 팬데믹 직후인 2020년에는 1,900명으로 절반이나 반감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2원 교환 연수비자를 받은 한인들은 2019년 14,500여 명에서 2020년엔 7,65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주재원 L비자를 이용해 미국서 취업한 한인들은 4,150여 명에서 2,160여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H1B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은 한인들은 2,900여 명에서 1,400여 명으로 역시 반토막 났습니다. 예체능 P비자는 1,46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직업학교 M비자를 받은 한인들은 900명에서 350명으로, 특기자 O비자는 860여 명에서 350명으로 각각 급락했습니다. 종교 R비자를 이용한 한인들은 45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반감됐습니다. 2020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16,044명으로 전년도 18,479명에서 2,200여 명, 12%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0년에 13,050명으로 전년도 16,300여 명에서 4,950명,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는 전체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이 24만 7천 명으로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한인들도 더욱 저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민 수속자의 90% 이상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체류하며 수속을 밟고 있는 취업 이민의 경우 팬데믹 여파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미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서 대부분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2019년 1,713명에서 2020년에는 1,521명으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이 급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이 겹치는 바람에 이민 빗장이 내걸리면서 전반적으로 반감된 전체 미국 이민 추세에 따른 것이므로 지난해 10월 시작한 2022 회계연도에는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해야 미주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 표를 행사해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며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계속됐었는데요. 주말까지 매서운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벼운 눈 소식도 있는데요.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의 기상청들은 주말에 눈이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바람도 많이 불어 토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번 주 날씨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분들께는 이번 주가 제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찬바람이 불며 오늘 밤에는 화씨 13도, 섭씨 마이너스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겠고 주말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도 춥겠습니다. DC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화씨 10도에서 15도, 섭씨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는 화씨 0도, 섭씨 마이너스 17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DC 수도권 지역 기상청은 금요일 오후 눈구름대가 형성되며 저녁 늦게 가벼운 눈이 올 수 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면 1에서 3인치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인치의 눈이 내릴 확률은 80%로 가장 높고 3인치가 내릴 확률은 40%, 6인치 이상 내릴 확률은 10%로 낮습니다. 주말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에도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기온이 화씨 20도, 섭씨 마이너스 6도 정도 되겠고 밤에는 화씨 10도, 섭씨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올라 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